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수도권 전셋값이 마이너스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집이 안 팔리니 매도를 포기하고 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전세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는 전세 매물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셋값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셋값뿐만 아니라 매매가도 매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선 수개월 사이 실거래 가격이 30% 안팎으로 내린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최근 서울을 뺀 수도권 대부분을 비규제 지역으로 풀었지만 집값 내림세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마이너스 1.0%로 지난 2012년 5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은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경기의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던 인천, 경기 지역이 금리 인상 영향을 견디지 못하고 올 하반기부터 크게 하락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아파트를 파느니 차라리 전세로 내놓고 이자를 내며 버티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장에는 전세 매물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시를 보면 이달 8일 기준 경기도에서 전세로 나온 매물은 총 68,950건으로 3달 전 49,337건보다 40%가량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인천도 11,826건에서 15,644건으로 32% 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세가격 하락세가 매매가격 추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일부 매도를 포기한 물량이 전세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전세 매물이 쌓여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 아파트 입주가 쏟아지는 경기도 신도시에서 전세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옥정 신도시가 있는 양주시 마이너스 1.32%와 백오 신도시가 있는 시흥시 마이너스 1.68% 등의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울도 성북구 마이너스 1.32%와 송파구 마이너스 1.18% 등 강남북 모두 낙폭이 커졌습니다. 인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가격에는 팔 수 없다고 생각한 집주인들이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높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전세로 내놓는 경우가 있다 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전세보다 월세를 찾는 경우가 많아 거래가 쉽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매가격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달 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마이너스 0.59%로 전주 마이너스 0.56%보다 더 하락하면서 지난 10월 넷째 주 이후 한 달 넘게 매주 최대 낙폭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서울 마이너스 0.56%에서 마이너스 0.59%와 인천 마이너스 0.94%에서 마이너스 0.98%, 경기 마이너스 0.71%에서 0.78% 등 수도권 모두 하락한 가운데 지방도 마이너스 0.43%에서 0.45%로 더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마이너스 0.34%에서 마이너스 0.39%와 서초구 마이너스 0.22%에서 0.26%, 송파구 마이너스 0.48%에서 0.67% 등 강남 3구 모두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급등했던 의왕시 마이너스 1.28%와 과천시 마이너스 1.27% 등이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선 수개월 사이 실거래 가격이 30% 안팎으로 내린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최근 서울을 뺀 수도권 대부분을 비규제 지역으로 풀었지만 집값 내림세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요즘 서울 외곽 지역은 집 사는데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이 가장 비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노원구 마이너스 7.17%와 도봉구 마이너스 7%는 올 들어 아파트값이 7% 넘게 내렸습니다. 통계가 그렇다는 것이고 거래 가격을 보면 최고가 대비 30% 이상 급락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 북한산시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지난 7일 24층 매물이 5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같은 면적 21층 매물이 4월 초 7억 5,300만 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7개월 만에 26% 내렸습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 전용 114제곱미터는 이달 초 8억 5천만 원에 매매 계약됐습니다. 작년 12월 초 18층 매물이 12억 원에 팔렸는데 1년도 안 돼 실거래가가 29% 하락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작년 연끌 매수에 힘입어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올해엔 가장 빨리 가격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남권에서도 급락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직전 최고가보다 수억 원 하락하는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대표적입니다. 10월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면적 144제곱미터에선 25억 원 거래 사례가 나왔습니다. 기존 최고가 33억 원보다 8억 원 급락했습니다. 또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81제곱미터는 직전 최고가 29억 5천만 원보다 5억 원가량 낮은 24억 4,100만 원에 거래됐고 문정동 올림픽 해밀리타운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1일 직전 최고가 21억 원에서 6억 원 내린 1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통계를 보면 부동산 9월 서울에서 거래된 513건 아파트 중 77.6%가 기존 가격보다 가격이 내린 하락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중 하락 거래의 비중은 작년 10월부터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작년 8월만 해도 20%대 수준에 그쳤는데 올 상반기 60%대로 올랐고 하반기에는 80%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 증가, 경매 물건 급증 등 전형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1,604가구로 작년 말 17,710가구의 2.3배 수준입니다. 경매 시장 동향도 부동산 경기 침체를 잘 보여줍니다. 주택 소유자가 빚을 제때 못 갚아 지난달 경매를 신청한 건수 2,648건은 전월 대비 37.6% 급증했습니다. 반면 경매 낙찰률은 매우 낮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최근 내놓은 10월 경매 동향 보고서를 보면 10월 전국에서 진행된 1,472건 아파트 경매 중 538건만 낙찰됐습니다. 36.5% 낙찰률로 9월에 이어 2달 연속 30%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평균 낙찰 가격은 감정가를 대부분 밑돌았습니다. 10월 낙찰가율은 83.6%에 그쳤습니다. 감정가는 보통 시세보다 낮은데 낙찰가는 그보다도 20% 가까이 낮은 것입니다. 최근의 집값 내림세가 얼마나 길게 이어지고 언제쯤 변곡점이 나타날 것인가에 시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 상황은 초기 하락장의 모습으로 더 심한 침체가 닥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한 전문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에 달하고 최근 집값 추가 하락이 유력한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려고 하겠느냐 라며 조금만 생각해보면 요즘 시장 분위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집값이 평균적으로 40% 하락할 것이고 하락장이 7년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은 집값이 내렸다고 해도 집주인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여전히 버티고 있어 거래가 많지 않다 라며 이들이 버티기에서 매도로 급변하면 하락 거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단기간에 주택 경기가 반등하진 않겠지만 서울과 수도권 요충지는 대폭락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라며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재개되고 금리 인상이 멈춘다는 신호가 감지되면 다시 주택 매수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소수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매가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급량도 많아 향후 하락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라며 대출을 끼고 무리하게 집을 산 영끌족 가운데 빠르게 처분하려는 선택이 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급이 문제가 아니었네. 더 떨어져야. 전세에 대란 온다던 전문가들 아니 전문가들 요즘 태세 변환하느라 바쁘더구먼. 아무튼 전문가들 말은 걸러야 돼. 개거품 집값 정상적인 가격까지 떨어지려면 아직 멀었다. 누구는 5년, 누구는 7년, 자칭 전문가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최소 몇 년간은 침체될 거라 예상하죠. 금리도 대폭 올라 몇 억씩 빚내서 집 살 엄두 내기도 쉽지 않고 대출금리도 4에서 5% 정도까진 떨어지고 집값 내림세도 주춤해져야 그때나 다시 안정될 듯. 저출산 극복의 시작은 청년 세대가 건강하게 돈을 벌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주택 가격이어야 합니다. 반토막 이상 더 나야 합니다. 떨어졌지만 예전에 비해선 오른 건데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락이 아니라 거품이 빠지고 있으면 거품이 빠져야 모두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전 지역이 마이너스 50% 정도는 되어야 하락 안정. 아직 멀었다. 오른 가격이 너무 가팔랐으니까 하락폭은 크지만 실제 체감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고 느끼는 괴리감이 발생하는 것. 부동산 가파른 상승은 곧 경기 침체 그리고 출산율 하락을 불러왔다. 부동산 오르고 출산율 하락하니 외국인을 데려와야 한다는 이민까지 생각하는 윗분들 대단하다. 이번에 투기꾼들 폭망했으면 한다.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최대 상승이 있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작년부터 이랬어야 했는데 영끌들이 몸 바쳐 희생했지. 가격이 적당히 올랐어야 실거주자들이 매수를 할 텐데 지금도 너무 높아 보인다. 한 채로 거주를 하다 옮겨가려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상급지가 더 하락하는 옮기는 걸 고려 중. 새들도 새끼를 낳기 위해 둥지부터 짓는데 사람도 그런 보금자리 하나씩은 노력하면 구할 수 있어야 정상인 세상이지. 아직 대부분은 현실 인정 안 하고 버티는 중인데 내년이나 되어야 거품이 꺼지기 시작할 듯.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길.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네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향후 출산 증가도 기대해봅니다. 이게 언젠가는 멈추고 죽는 시점이 오긴 할 텐데 진짜 언제까지 떨어질지 감도 안 오네.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더 빠져야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설레발에 속지 말고 자신에 맞게 살면 됩니다.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되면 사면 됩니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반토막은 무슨요? 정상가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점 대비 반이면 아직도 올랐네. 여기서 반값이 돼야 폭등전 가격이죠. 반년이나 1년 기다리면 되려나. 정부에서는 지금 집값 내려간다고 부양책 내거나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영끌 쪽 구원해 줘야 한다고 기사 많이 나오는데 부동산 거래 투자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지 그걸 왜 나라에서 국민 혈세로 구원해 줘야 하나요? 하락이라고 하더라도 지금도 너무 비싸게 매물이 나오니 수요자가 없는 거지요.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